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그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이따 좀 보실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경기 템파베이 대 신시내티 시작으로 오늘도 경기가 꽤나 많은데, 자, 템파베이 보시다시피 타일러 알렉산더가 나온다. 불펜데이 가능성이 꽤나 많습니다. 저번에도 그 이제 처음에 션 암스트롱 쓰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기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전개를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알렉산더가 한창 못했었거든요. 5월달쯤에 한창 못해가지고 마이너리그 내려갔다가 직전 경기가 복귀 등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2달 가까이 만에 올라왔는데, 그 경기에서 3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잘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렉산더가 있다는 것 자체가 템파베이는 불펜데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 헌터 그린은 직전 경기 때 아마 애틀랜타전이었었죠. 7이닝 동안 3진 7개 잡고, 그전에도 콜로라도한테 6이닝 동안 10개 잡고, 디트로이트 7이닝 7K 뭐 등등 요즘에 활약이 상당히 좋아요. 원래도 좀 9-2형 투수이기 때문에 가치가 되게 높았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 더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 헌터 그린은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앤드류 에버도 좋았지만은 오늘 나올 헌터 그린 역시 신시내티는 꽤나 믿을만한 선발이 낸다는 점인데, 템파베이가 지금 아로자레나도 시애틀로 보내고 꽤나 좀 타선에 좀 공백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제는 근데 이제 신시내티가 너무 못 쳐가지고 그저께 3안타, 어제 4안타로 신시내티가 빠따가 안 따라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경기 역시 헌터 그린이 나온다는 점 때문에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5여도 일단 저는 언더 쪽으로 살펴보고 싶긴 한데, 오늘도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게 연결된 템파베이 빠따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결국엔 신시내티 빠따에 달렸습니다. 신시내티 빠따가 얼마나 좀 많은 득점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신시내티 승 쪽에다가 언더 정도만 내다 볼게요. 이거는 아무래도 헌터 그린을 조금 높게 사는 점이고요. 그리고 템파베이도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불펜데이를 꽤나 많이 돌리고 잘 돌리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샌디에고랑 볼티모어, 제가 특히 볼티모어 경기를 요즘에 많이 피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사실 샌디에고 마이클 킹이 요즘에 포스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볼티모어 보기가 어려웠었고, 샌디에고가 또 2경기 연속으로 14안타 갈겨주고, 그 요즘 샌디에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도 이제 랜디 바스켓스 등판인데, 사실 랜디 바스켓스도 그 이제 뭐 다른 딜런 시즈라든지 어디 나온 마이클 킹이나 와일드론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는 조금 못 믿었긴 하지만은, 이 친구 역시나 최근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선발진의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최근 10경기 동안 샌디에고 마운드가 선발이 1.48로 되게 잘 막아줬습니다. 바스켓스도 그 중에 한 2경기 정도는 보탬이 많이 됐는데, 샌디에고는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이 와중에 볼티모어는 알버트 수아레즈가 나온다. 제 생각에는 지금 볼티모어는 분위기가 되게 좋지가 않잖아요. 최근 6경기 중에 1승 5패. 그 1승도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코빈 번즈가 나왔을 때 초반에 6-0으로 앞서가다가 동점이 되고 연장 가가지고 겨우 이긴 경기였었거든요. 그만큼 볼티모어는 요즘에 크레이그 킴브러 같은 애들이 있다 보니까 뒷심도 조금 문제인데 선발진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빠따 역시 지금 샌디에고한테는 더 안 되는 모양새거든요. 내일 뭐 볼티가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할 때는 평소보다 잘 친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뭐 바스켓스가 통산으로 볼티모어랑 한 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크게 실점이 있었던 편도 아니고, 이거는 또 한 번 분위기를 믿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그 와중에 혹시라도 바스켓스를 조금 더 염려하시는 분들은 뭐 오바 같은 것들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버트 수아레즈 역시 시즌 초반에는 기대 이상으로 활약을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방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계산을 해보면은 샌디의 프렌이라든지 이 경기도 또 뭐 일반승까지도 엄밀히 보면 좀 내다볼만도 하고, 오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갈 게 있어 보이네요, 저는요. 자,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대 클리블랜드인데, 필라델피아가 지금 오스틴 헤이즈도 데려오고 어제는 또 카를로스 에스테베즈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력 보강에 참 지금 박차를 가고 있는 와중인데, 하필이면 오늘 선발이 콜비 알라드입니다. 작년에도 애틀랜타에서 뭐 쓰기도 하고 텍사스에서도 옛날에 뛰고 했었는데 망한 유망주예요, 여기 적은 것처럼. 딱히 뭐 구위적으로도 크게 볼 것도 없고, 요즘에 마이너리그에서 그나마 잘해가지고 올린 거라고는 하는데, 딱히 콜비 알라드는 저는 일단 나오면은 긍정적으로는 안 보긴 하거든요. 이 와중에 클리블랜드 역시 그 유망주로 올리는 거다. 이 친구 역시 최근에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 뭐 이닝 소화는 아쉬워도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이 경기는 선발부터가 왁구부터가 좋지가 않거든요. 어제 근데 또 필라델피아는 타일러 필립스, 그래도 타일러 필립스가 어제 갑작스럽게 뭐 완투승도 거두고 이랬는데, 근데 타일러 필립스는 그래도 한 3경기 정도 뛰어가지고 2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나름대로 콜업한 보람을 보여준 선수였었거든요.
근데 알라드는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다. 어제 났던 탈러 필립스랑은 약간은 결이 다르다고 보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클리블랜드가 어제도 카라스코였잖아요. 다른 선발들이 나올 때보다 조금 못 믿어온 선발이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저는 필라델피아가 좀 가져갔다는 입장이고, 거기다가 오늘 역시도 클리블랜드가 불펜 투수로 올린다, 좀 이제 신인 투수로 올린다 이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는 뭔 일이 벌어져도 안 이상하다고 보긴 해요. 필라델피아가 이제 오스틴 헤이즈를 데리고 온 것도 걔가 그 좌완 투수 상대로 특히 강한 면모가 있었고 데려온 건데, 어찌 보면은 이런 칸티오 같은 일도 좀 상대를 해볼 만도 하겠죠. 그런 것들도 좀 엮일 거라고 보는데, 이게 거슬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9.5 기준으로도 오바를 보거든요. 일단 선발 투수가 상당히 만만하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오바를 보는 셈인데, 얘네 둘 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특히 필라델피아가 최근 10경기 중에 언더가 7번이라고 하는데 연속으로 9.5 기준 언더 중이고, 클리블랜드도 10경기 중에 9.5는 오바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저는 오바를 보긴 하지만은 오바 가능성이 그렇게 좀 믿고 갈만하지 않다, 이런 경기이긴 한데요. 저는 일단 선발 투수가 그만큼 만만해 보이기는 하네요. 자, 다음 토론토 대 텍사스 경기는 제가 요즘에 어제도 이 경기를 도망갔거든요. 오늘 또 도망갈 생각입니다. 사실 텍사스도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최근 토론토와의 두 경기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좀 빠따 힘도 올라오고 화싹 같은 이런 보약도 마시면서 타율이 거의 뭐 한 10경기 동안 1-7패까지 찍었다가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지금은 10경기 2할 1푼 3리인데 텍사스 역시나 빠따가 꾸준하진 않다는 거, 확실히 좀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하필이면 토론토가 지금 텍사스와의 시리즈에서 12안타 15안타, 그 전까지만 해도 6안타, 8안타, 2안타, 템파베이와 시리즈 때 되게 빠따가 별로였는데 토론토도 요즘에 빠따가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베리오스나 존 그레이면은 양팀 선발 가운데 탑3 안에 뽑히는 애들이에요,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좀 애매합니다. 토론토는 빠따 분위기가 꽤나 좋은 편에 있는데 하필이면 존 그레이도 직전 경기를 상당히 잘 치렀다는 거. 물론 상대가 화싹이긴 했지만은 7.2이닝 동안 1실점밖에 안 해주면서 좋은 면모를 또 보이기도 했었어요. 뭐 이 와중에 존 그레이는 통상 토론토한테 약했었고 베리오스 역시 텍사스한테 약했다, 이런 것들을 꼬집으면 뭐 오바를 받으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패스하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 자, 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 경기. 일단 베일리 오버가 등판할 거는 자명해 보이는데, 디트로이트 쪽이 일단은 알렉스 파에도로 나와 있어요. 불펜 선수가 나온다는 건데 아마 오프너 전략을 쓸 걸로 보입니다. 오프너로 파에도가 뭐 좀 괜찮으면은 최대 3이닝까지도 던지고, 별로다 싶으면 뭐 1, 2이닝 만에 내려갈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도 2이닝 나와가지고 무실점으로 클리블랜드를 상대를 잘한 바가 있긴 했었습니다. 과연 이제 두 번째로 좀 길게 던진 투수라든지 그게 누가 나올 거냐, 뭐 마에다라든지 웬츠 이런 애들을 쓸 수는 있는데요. 마에다나 웬츠나 요즘에 이렇게 불펜데이 때 롱릴리프로 썼을 때는 전부 실점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형편이라 디트로이트 쪽의 마운드 운영이 어떻게 될지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일단 베일리 오버의 최근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죠. 여기에는 오클랜드 상대로 완투승도 있었고, 최근 6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이닝도 잘 먹는데 방어도 상당히 훌륭하다. 이 친구의 장점 중에 하나인 제구력, 이런 것들도 좀 돋보이는 와중에 있는데요. 그냥 디트로이트가 뭐 플레어 티라든지 스쿠벌 이런 애들이 나올 때가 아니면 일단은 마운드 쪽에서는 약간 약점이 있다고 봐야 되긴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미네소타가 딱히 빠따가 그렇게 쓸만하지는 않다. 뭐 그래도 어제도 이제 루이스가 또 돌아와가지고 스쿠바의 상대로 투런 홈런도 쳐주고, 어제보다는 확실히 디트로이트의 마운드가 공략은 할만합니다, 미네소타가. 저는 그래서 이거는 베일리 오버도 믿어보고, 그냥 디트로이트의 마운드 운영이 좀 힘들 거라고 보는 와중이에요. 디트로이트가 작년에는 생각보다 불펜이 괜찮았는데 올 시즌에는 딱히 그런 것도 아니라 가지고 저는 한번 미네소타 사이드에다가, 그리고 뭐 오바도 보긴 보는데, 오바 보는 거는 그러려면 마에다 같은 애들이나 웬츠, 뭐 매닝 이런 애들이 좀 뚫어줘야 되긴 하거든요. 좀 조건이 많이 붙어가지고 아무래도 승패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조금 좋아 보이죠. 다음 경기는 이제 매츠 대 애틀랜타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매츠가, 제가 뭐 어제도 린도어 얘기하고 제이디 마르티네스, 이글레시아스 애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빠따가 요즘에 안 터집니다. 매츠의 빠따 사이클이 왔다 갔다가 심해요. 최근 3경기 동안 4만타, 8안타, 4안타 쳐주면서, 물론 2승을 거두긴 했으나 너무도 이제 빠따가 기대 이하다, 그런 얘기는 해야 되는데, 마침 또 선발 투수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투수들입니다. 매치도 데이비 피터슨이 나오고, 애틀랜타는 올 시즌 상당히 훌륭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로페즈다, 뭐 이런 건데, 하필이면 이것도 로페즈가 올 시즌에 타실점 경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에서 신시내티한테 6이닝 동안 타실점 하면서 조금 불안함을 노출하기도 했다. 최근 두 경기 엄밀히 말하면 로페즈가 6이닝 해가지고 3실점 4실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로페즈를 약간의 경계를 해야 된다. 마침 또 매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게 조금 골칫거리인데 양 선수 모두 다 쓸만하고 매치도 빠따가 저점인데 애틀랜타 꾸준하게 지금 빠따가 별로입니다. 어제 이제 간만에 6연패를 끊는 3홈런 터지면서 6연패를 끊는 그런 좋은 경기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좋은 경기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매치가 너무 못 쳤죠. 4대 0으로 쉽게 끝난 경기였는데 저는 한번 애틀 승사이드나 언더 이런 쪽이 나아 보여요. 뭐 이거는 로페즈를 한 번 더 믿는 셈인데 이 피터슨 역시나 만만한 투수는 아니다. 두 선수 모두 다 그 상대팀한테는 좀 강한 면모도 있다고 하고 이런 점들 때문에 오늘 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먼저 레이나드 로페즈는 186으로 상대전적이 상당히 좋고 뭐 피터슨도 2-4일 정도로 애틀 애들한테 그렇게 크게 꿀리진 않아요. 피장 타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고 하지만은 애틀이 좀 빠따 분위기도 엄밀히 말하면 홈런 같은 것들도 매치한테 밀리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경기도 쉽지는 않은데 저는 뭐 애틀승이나 언더 이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엔 이제 화싹 대 시애틀 경기. 이 경기는요 일단 게럿 크로시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화싹도 다시 한번 13연패에 빠졌어요. 원래 제가 올 시즌에 분석을 한창 할 때 화싹이 14연패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화싹의 14연패가 팀의 기록이다. 최다 연패 기록이다. 그게 이제 100년이 넘는 화싹의 역사 속에서 그 가장 긴 연패 기록이 올 시즌에 작성이 됐는데 그거를 또 한 번 갱신하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오늘 패배를 한다. 그러면은 최다 연패랑 동률이에요. 그리고 그 최다 연패가 한 시즌에 같이 나왔다. 이런 상황인데 게럿 크로시의 등판이라면 화싹 역시나 꽤나 해볼만한 그런 싸움이죠. 근데 일단은 두 투수 모두 다 최근 활약이 상당히 좋습니다. 브라이스 밀러도 물론 요즘에 시애틀이 빠따에서도 뭐 여러 선수가 이탈해 있는데도 요상하게 빠따가 좋단 말이죠 시애틀이. 그리고 브라이스 밀러가 원정에서 약세가 있긴 하나 요즘에는 그냥 활약 자체가 좋아요. 4경기 동안 뭐 1.52에다가 홈런도 한 방밖에 안 주고 제구력도 좋아졌고 뭐 이러면서 딱히 뭐 원정에서도 요즘에 샌디에고한테 6이닝 무실점 해주고 괜찮은 면모가 꽤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게럿 크로시에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이거 좀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 보면은 투구수입니다. 투구수. 6월 13일날 게럿 크로시가 102구를 던진 이후에 85구, 91구, 88구, 93구 이렇게 전부 다 100구 미만으로 던졌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는 2이닝밖에 안 던졌죠. 28구. 그 다음에 직전 경기 74구. 2이닝, 3이닝밖에 안 던졌어요. 요즘 들어서 게럿 크로시를 이닝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인지라 또 한 번 팀의 최다 연패 기록을 쓴 이런 안타까운 시즌인데 또 한 번 그 기록이 새로 쓰여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에 처있는 화싹이에요. 그래서 과연 오늘 화싹의 구단의 최다 연패 기록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게럿 크로시에는 조금 더 많은 이닝을 주문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최근 크로시에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109 미만으로 던졌던 그 6경기 동안 활약 자체는 괜찮아. 2.83으로 좋았었고 홈런 하나도 안 맞고 28이닝 동안 삼진 41개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6경기를 전부 다 화싹이 패배를 했습니다. 부가적인 요인들 빼면은 내일도 게럿 크로시가 이닝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왜냐면은 얘가 이제 옛날에도 거의 좀 불펜으로 나오거나 할 때 100이닝 이상을 던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벌써 올 시즌에 111이닝을 돌파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화싹은 게럿 크로시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얘가 탈이 난다. 이제 좀 이닝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좀 어깨나 뭐 이런 팔꿈치에 부담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성적이 꼬라박으면 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화싹이 관리를 해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게럿 크로시를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좋은 유망주를 받아오는 이런 장사를 조금 더 신경을 쓸 거냐 아니면은 구단의 연패 기록을 신경을 쓸 거냐 두 좀 갈린 길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데도 게럿 크로시의 등판 치고는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이 많이 딸리는데 시애틀이 이 정도로 배당이 좋으면은 저는 시애틀을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애틀이 지금 그 랜디 아로자네가 뭐 데려온다. 안 그래도 뭐 JP 크로포드도 없고 훌리오 로드리게스도 없고 타이 프랑스 DFA 했다 이러면서 빠따의 균열이 엄청 생겼는데 최근 화싹과의 2경기 동안 11안타 4홈런, 12안타 3홈런 이렇게 치면서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화싹은 최근 10경기 뭐 타율이 2할도 안 되고 뭐 이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저는 또 한 번 시애틀이 이 게럿 크로시에를 빨리 끌어낼 수 있다면은 승리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거든요. 저는 한번 시애틀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켄자 대 시컵 경기인데요. 자, 콜 레이건스랑 아사드입니다. 제가 아사드 등판 때마다 말했던 게 이 친구가 시즌 초반엔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 9경기 동안 뭐 5.13에다가 홈런 10방 맞아 볼넷이 26개 40이닝 동안 볼넷 26개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이만큼 아사드가 안 좋았는데
근데도 지금 누적된 방울 같은 것도 훌륭합니다. 그만큼 아사드가 시즌 초반에는 되게 좋았어요. 얘가 이제 조금 부침도 있었고 마이너리그 내려오고 갔다 하면서 최근 경기 들어서는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특히 볼넷 문제가 눈에 두드러지는데 얼마 전에 미러키전도 3.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잘 막았어. 제가 이 경기도 오바를 보거나 미러키 사이드를 봤는데 이 아사드가 볼넷을 6개나 줬거든요. 물론 피안타가 하나밖에 없긴 했지만은 볼넷을 6개나 주면서 스스로 위기를 많이 자초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 아사드가 나오는 거는 켄자 입장에서는 반갑죠. 그리고 콜 레이건스 역시 뭐 성적을 말해주기도 하고 올 시즌에 벌써 122이닝을 던졌는데 사실상 루고랑 더불어서 레이건스가 켄자의 원투 펀치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세금을 낼 때가 있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세금을 낼 때는 뭐 한 6이닝 5실점 한다든지 혹은 뭐 좀 일찍 5이닝도 못 버티고 한 7실점 한다든지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 3경기는 전부 잘 막았고 엄밀히 말하면 아직 세금을 낼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이기는 해요. 그만큼 C컵 받다가 아쉬운 것도 있고요. 어제는 C컵이 9안타 2홈런 치면서 9득점을 내가지고 켄자를 잡아 먹었습니다. 루고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시카고 컵스가 7경기 연속으로 언더였었고 사실 컵스 빠따를 믿고 가기는 어려워요. 마침 켄자는 요즘에 바비비트 주니어 같은데 미쳐있다, 파스ኳ티노, 살비 이런 애들 제가 맨날 말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경기도 켄자 승에다가 언더 같은 거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언더를 보는 거 일단 레이건스는 잘 막아줄 거다. 그리고 켄자 빠따 역시나 요즘에는 조금 오락가락이 하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안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내다 보는 건데 시카고 컵스의 빠따에 대한 기대는 전 조금 낮은 편이고 그래가지고 켄자 승에 언더를 가는 건데 참 모르겠네요. 켄자가 요즘에 좀 사대가 안 맞습니다. 어제 루고도 그렇고 저번에 잘하다가 메카서가 부러진 것도 그렇고 와카가 나올 때나 레이건스, 루고 이런 애들 나올 때는 켄자를 조금 믿을만한데 불펜도 그렇고 쉽지가 않네요. 요즘에 켄자 승의 언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미러키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토비아스 마이어스랑 카일 타일러가 붙는데 제가 요즘에 마이애미 경기 다룰 때마다 맨날 마이애미 은근 잘 친다. 그리고 미러키 분위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역배 볼만하다 이랬는데 최근 2경기 연속으로 마이애미가 역배를 터뜨렸습니다. 일단은 카일 타일러는 제가 맨날 말하는 제구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도 근근히 막기는 막는데요. 이닝 소화도 별로고 이 제구 역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어쨌든 제구 문제가 있지만은 근근히 막긴 막는다. 이게 카일 타일러고 토비아스 마이어스는 제가 미러키가 안 그래도 선발란이 많은데 지금 그 이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페랄타 같은 일도 제 몫을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올려 쓴 애들 뭐 그 로버트 게서라든지 중간에 SUV도 올려보고 뭐 여러 명 올려봤지만은 그 중에서 유일하게 건지게 이 마이어스라고 할 만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마이어스도 3.14 훌륭한 방어를 보여주기 있게 하나 특히 요즘 들어서는 뭐 6이닝 3실점, 6이닝 4실점 그리고 뭐 8이닝 무실점 했지만은 얼마 전에 또 5.1이닝 3실점으로 실점이 조금 많아지긴 했습니다. 마이어스도요. 그리고 마침 미러키에 빠다가 전혀 도와주고 있지 못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제가 마이애미가 최근에 미러키 경기를 2번 잡을 때만 해도 얘네 근근히 잘 친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2경기 모두 다 11안타 쳐주면서 홈런 생산도 꾸준히 해주고 있고 마이애미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그 이제 재즈 치존 주니어 걔도 양키스로 보내고 하면서 사실은 빠따에 균열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상황이 잘 쳐요. 이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좀 역배 쪽으로 보고 싶어요. 또 한 번. 그냥 미러키의 요즘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좋지가 않고 선발도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서 저는 마이애미의 프랜사이즈라든지 뭐 일반승, 언더 이런 쪽으로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미러키가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요.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 대 다저스 경기입니다. 뭐 이제 최근에 휴스턴이 로네 블랑코 나오고 프렌보라디즈 나오고 이러면서 다저스 상대로 모조리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다저스도 내일도 이제 리버 라이언이죠. 다저스의 4위 유망주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콜업 돼서는 딱히 뭐 결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었습니다. 5.1이닝 동안 무실점 해주고 5.1이닝 동안 1실점 해주고 이러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요즘에 휴스턴의 홈 휴스턴 빠따 이런 것들 상대하기에는 앞으로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기는 해요. 일단은 뭐 아리게티도 오락가락도 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방울 대비 FIP 같은 것들은 좋다. 운도 많이 안 따르는 편이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괜찮은 투수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했는데 그래도 잘하다가도 쳐맞고 이런 성격이라 가지고 오늘은 다른 날보다 휴스턴을 보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물론 다저스도 다른 날만큼 지금 선발진의 빵꾸도 많고 이런 그 이제 겨우 이제 데뷔하고 나서 2번째 등판인 이런 친구들 상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경기를 내다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선발진의 리스크가 상당히 커가지고 그래도 돋보이는 거는
휴스턴이 꽤나 괜찮게 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는 보이고, 다저스 역시 물론 요즘에 뭐 배츠도 없고 프리먼도 없고 오타니 혼자 괴로운 싸움 하고 있고, 그나마 뭐 이제 테스카 에르나데스가 종종 도와주고 뭐 이런 형편인데, 그래도 저는 다저스 빠따를 조금은 믿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휴스턴은 늘 얘기하지만은 원정보다도 홈에서 훨씬 더 많은 홈런 생산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얘기해가지고 제가 갈만한 거는 오바밖에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그냥 개인적으로.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워싱턴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저는 뭐 요즘에, 근데 이거는 얘기할 만한 거 하나 뭐냐면은, 그래도 미콜라스가 대 워싱턴의 선덕은 상당히 좋았다. 최근 10경기 3.09고 7이닝 소화도 한 3번 정도 있고 뭐 이런 지경이 있어가지고, 그냥 미콜라스가 이제 옛날에는 뭐 몰리나랑 합을 맞추면서 좀 이닝도 많이 먹어주고 볼넷 잘 안 주고 이런 투수였잖아요. 그래서 가끔 잘하거든요, 미콜라스가. 평균적으로는 지금 5.02로 방울도 좀 별로고 그럭저럭인데, 이상하게 워싱턴 선수는 좋더라고요. 뭐 오른쪽 아래에는 미콜라스가 워싱턴한테 약했었다 이렇게 적혀있기는 하나, 이거는 그냥 그 상대 타격에서 안 좋았다는 거고, 방울 자체는 좋더라고요. 뭐 허츠는 그 세인트루이스 상대를 너무 좀 적게밖에 안 했고, 그냥 이 경기는 저는 패스하는 게 답이라고 보는데, 그나마 미콜라스가 워싱턴전 전적은 좋더라, 그거 하나만 보이긴 합니다.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 경기인데, 이 경기가 기준점이 7.5입니다. 물론 어제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두 차례 더블 헤더를 통해 가지고 둘 다 5점밖에 안 나긴 했었어요. 근데 내일은 조던 힉스가 나옵니다. 어제는 스넬이랑 아마 버드송이었나? 일단 스넬은 요즘 활약도 좋았었고, 콜로라도한테 그 쿠어스만 아니면 된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설을 했었었죠. 그러면서 스넬이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조던 힉스는 요즘에 시즌 초반의 성적을 갉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덧 방울도 4점대가 됐고, 최근 9경기 동안 피홈런도 되게 많고, 이 친구의 약점인 볼넷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어서 사실은 오늘은 조던 힉스 믿고 샘플 가기는 좀 애매해요. 그리고 콜로라도도 오늘은 곰버인데, 이 곰버도 요즘 성적이 아쉽죠. 특히나 이제 6월달에 5경기 동안 9.39로 쳐박으면서 한창 좋았었던 5월달에 0.68, 4월달에 3.95, 생각보다 올 시즌에 갱생을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았습니다. 특히 요즘 활약도 좋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꼬집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일단 힉스도 불안불안하고 콜로라도의 곰보도 불안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상대 전적을 생각을 하면은,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가 올 시즌 9대3으로 샌프란시스코가 크게 많이 이겼는데, 특히 샌프란시스코가 홈에서는 콜로라도 상대로 6전 전승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마다 이제 평균적으로 10.5점이 났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점수가 너무 많이 터진 경기도 있었고, 언더게임도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좀 빡세긴 한데, 일단 힉스가 나온다는 거는 조금 반가워 보이네요,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콜로라도가 요즘에 샘플 시리즈 때 5안타, 4안타, 4안타 쳐박으면서 되게 좀 부진한 와중에 있긴 해요. 근데 상대가 콜로라도 상대를 매우 잘했던 카일 해리슨, 그리고 뭐 스넬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버드송도 생각보다 잘해줬었고, 이래갖고 콜로라도가 샌프란시스코 상대를 되게 좀 맥을 못 주면서 끝나긴 했는데, 저는 힉스 정도면 한번 되들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들은 해보고 싶고, 그리고 샘프도 사실 요즘 빠따는 되게 좋은 편에 있어요. 최근 5경기 4승 1패 중인데 이 기간 동안 타율이 3할입니다. 3할. 그런 점들이 조금 눈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뭐 샘프 사이드라든지 뭐 오바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싶네요, 이 경기는요. 7.5라는 기준점이 좀 반가운 것 같아. 7.5인데도 이 경기가 1.70이면은 그래도 가봄직은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다음 이제 천사 대 오클랜드인데, 소리아노랑 오스발도 비도, 그냥 드는 생각은 언더밖에 안 들긴 합니다. 제가 오스발도 비도는 그 이제 좀 이렇게 원포인트 릴리버라든지 롱 릴리프로 많이 썼다. 근데 직전 경기 휴스턴 상대로 5이닝 1실점을 했던 그 경기부터 조금 비로소 선발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올 시즌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표본이 되게 적긴 하지만은 그래도 작년에 아마 피츠버그 썼던가요? 그때 썼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기는 하다, 그냥 그런 얘기만 들긴 합니다. 볼넷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을 꼬집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부터 선발로 나서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고, 호세 소리아노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타일러 앤더슨과 더불어서 천사의 기둥이죠. 시즌 초반에는 얘가 여기 뭐 적은 것처럼 구속은 엄청 뛰어난데 제구도 별로고 생각보다 잘 막지 못한다. 특히 포심 피한 타율 같은 것들이 되게 높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전반기 막바지 때 이닝 팀도 되게 잘해주고 8이닝 먹고 뭐 7.2이닝 먹고 뭐 이러면서 되게 잘해줬는데, 이러다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그래서 한 20일 가까이 쉬다가 복귀하고 나서 최근 두 경기 시애틀 상대로 6이닝 실점, 7.2이닝 실점 등등 꽤나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천사에서 소리아노가 나오는 날은 타일러 앤더슨이 나올 때처럼 꽤나 좀 좋게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요즘에 오클랜드도 빠따가 한창 좋았었던 전반기 막바지부터 후반기 초반 이때보다는 빠따도 좀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죠. 요즘에 뭐 천사한테 3연승 거두고 뭐 이러고 있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냥 언더라든지 천사승 이런 것도 가고 싶긴 하네요. 저는요. 이게 뭐 천사 쪽에 배당도 1.7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언더 가는 거나 천사승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만 드네요.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 대 피츠버그인데 이게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 애리조나의 선발 일버 디아즈가 좀 마음에 들거든요. 처음 이 친구를 제가 분석을 할 때도 뭐 마이너리그 영상도 보고 했는데 투구 내용 자체가 괜찮아. 뭐 제구도 좋고 삼진 능력도 좋고 이래가지고 메이저리그 처음 올라온 애틀랜타전 토론토전에서 둘 다 이제 6이닝 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경기 켄자전도 제가 한번 얘를 믿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3이닝 동안 7실점 이래서 어쨌든 간에 신인은 신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은 일버 디아즈는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싶기는 해. 이 깜냥이 보이는 그런 신인이긴 합니다. 뭐 미치 켈러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저번에 한번 꾸준한 이제 5이닝 이상 등판 50경기가 넘도록 5이닝 이상을 버텨줬는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 화싹전에서 3이닝 2실점으로 일찍 내려갔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기록들이 끊겼는데요. 근데 바로 세인트루이스전에 돌아와가지고 7이닝 실점으로 잘 막아줬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 물론 오늘은 비교적 좋은 홈이 아니라 원정이죠. 홈에서는 2.74, 원정 4.04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미치 켈러는 피츠버그에서는 꾸준한 선발입니다. 그리고 통상 이제 켈러가 애리조나 상대로도 좋은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74타석에 203 정도로 상대를 잘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피츠버그 선발 일단 믿을만 한 건 맞는데 저는 일버 디아즈한테 한번 기회를 또 줘보고 싶기는 하네요. 이거는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 새끼 뭐 득보다 선발인데 가야 되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애리조나 빠따 분위기가 요즘에 나쁘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저는 한 번 더 디아즈가 그래도 저번에 털린 것도 원정이기도 했고 홈에서는 두 경기 모두 다 6.1이닝 동안 1실점 해주고 이랬다 보니까 저는 한 번 더 좋게 보고 싶어요. 에이승에다가 언더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스턴 대 양키스 대결인데 이 시리즈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냥 맨날 빠따 후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있는데요. 테너 하우크랑 로돈이 붙습니다. 사실 테너 하우크도 엄청 좋았었던 시즌 초중반에 비해서는 요즘 들어서는 분위기가 많이 좀 처지고 있죠. 4월달에 1.60, 5월달에 2.57 잘하다가 6월달에 6경기 동안 4.17로 페이스가 떨어졌고 피안타도 많아지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4월달, 5월달까지만 해도 두 달 동안 그 11경기에 피홈런이 한 방이었거든요. 근데 6월달에만 피홈런을 4방을 맞았다. 그래갖고 하우크는 마침 포스가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는 사이영 주자로서 언급이 됐는데 이제는 그 아메리칸 리그의 이제 좀 스쿠발이라든지 루고도 어제 조금 못했고 약간은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죠. 하우크는 저는 한 3, 4번 주자 정도? 코빈 번즈나 이런 애들이 이어서 아마 한 3, 4번 주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카를로스 로돈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양키스 선발들이 엄청 잘해주던 그런 기간 동안 로돈도 잘 묻어갔는데 근데 그 이후에 뭐 한 대여섯 경기 정도로 엄청 쳐박았습니다. 이닝 소화도 별로 없었고 피홈런도 매번 쳐맞고 피안타도 많이 맞고 이랬었는데 하필이면 직전 템파베이전에서 7이닝 동안 1실점을 했습니다. 그때 로돈이 한 얘기가 원래 이 친구는 투피치 투수예요. 거의 포심이랑 슬라이더 위주의 투구를 많이 하는데 올 시즌 들어서는 슬라이더가 많이 망가졌고 상대팀 타자들이 나의 포심이랑 슬라이더를 이용해가지고 좀 다른 구종들을 많이 섞어봤다 이래가지고 되게 잘했거든요. 눈여겨볼 만한 건 이 로돈 역시도 보스턴전 성적이 좋지가 않다는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 애들한테 47타석 동안 3-3-3으로 상당히 많이 쳐맞은 면이 있고 하우크는 양키스 애들 상대를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제도 뭐 커터 크로포드 얘기하면서 이 양키스 상대로 저승사자다 이랬는데 뭐 양키스가 어제 커터 크로포드 공략을 꽤나 했었죠. 그러면서 점수도 많이 났는데 이거를 또 봐야 돼요. 이거는 두 팀 다 어제 무지막지하게 불펜을 많이 썼다. 얘네 두 팀 간의 시리즈 동안 보스턴이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불펜 소모 그리고 지금 연투가 6명입니다. 소모도 엄청 많이 했고 연투도 많았다. 이거는 일찌감치 선발이 뚜저로 맞았다는 거고 양키스도 비슷합니다. 양키스도 그 연투가 3명이나 있고 어제만 해도 6명을 소모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두 팀 다 사실 선발도 요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애들이고 경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얘네 몇 명 올리면 3연투예요. 이래서 올릴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오바 가는 게 제일 나아 보여요. 두 팀 다 모두 다 이렇게 최근 그 7경기 중에 6경기가 오바였었다. 보스턴은 6경기 연속으로 9.5 기준 오바를 달리고 있고
양키스도 7경기 중에 한 경기 빼고 전부 다 9.5 기준 오바를 뚫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그냥 오바 가는 게 또 답인 것 같아. 뭐 리그 최고의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최고의 라이벌 매치이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도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